데이터 전처리 파트 발표를 맡은 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목차입니다. 목차는 수상한 도미 한 마리, 넘파이로 데이터 준비, 사이킨런으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 나누기, 기준 맞추기, 표준 점수, 전처리 데이터로 모델 훈련하기, 결과로 나뉩니다. 먼저 수상한 한 마리의 도미입니다. 수상한 도미 한 마리입니다. 지난번 세미나에서 저희는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으로 생선의 길이와 무게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당 생선이 도미인지 빙어인지 구분하는 분류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훈련 데이터를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나누어 모델의 점수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100%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25cm이고 150g인 도미를 모델을 사용해 분류해보니 모델은 이를 빙어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선의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전에는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생선 하나의 길이와 무게를 리스트 안에 리스트로 직접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넘파이를 배웠으니 훨씬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넘파이를 임포트해 줍니다. 그 다음 넘파이 콜럼 스택 함수를 활용합니다. 이 함수는 전달받은 리스트를 일렬로 세운 다음 차례대로 나란히 연결하는 함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잘 연결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겟 데이터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에는 mp1, mp0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함수는 각각 원하는 개수의 1과 0을 채운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서는 넘파이 콜럼 스택 함수가 아닌 첫 번째 차원에 따라 배열을 연결하는 mp concatenate 함수를 사용합니다. 보시면 이처럼 데이터가 잘 만들어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킨런은 머신러닝 모델을 위한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틸리티 도구 또한 제공합니다. 전달되는 리스트나 배열을 비율에 맞게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나누어주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모델 셀렉션 모듈 아래에 있습니다. 먼저 임포트해 줍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나누고 싶은 리스트나 배열을 원하는 만큼 전달하면 됩니다. 피쉬 데이터랑 피쉬 타겟을 나누겠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는 친절하게도 자체적으로 랜덤 시드를 지정할 수 있는 랜덤 스테이트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랜덤 시드는 42로 지정했습니다. 일부 클래스 개수가 적을 때 샘플이 골고루 섞이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ratify 매개 변수에 타깃 데이터를 전달하면 클래스 비율에 맞게 알아서 데이터를 나눠줍니다. 도미와 빙어가 잘 섞였는지 테스트 데이터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두 생선의 비율인 2.5대 1과 근접한 2.25대 1로 테스트 세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로 K 최근접 이웃을 훈련해보고 모델을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1.0, 즉 정확도 100%의 모델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눈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수상한 도미 한 마리와 다른 데이터를 산점도로 그려보겠습니다. 산점도는 저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직관적으로 보셔도 오른쪽 위로 뻗어있는 다른 도미 데이터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한 도미 샘플과 가장 가까운 샘플 5개를 마름모로 표현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되는데요. 그 경우는 직관적으로 보면 도미와 가장 가깝게 보이는데 직관적으로 보면 빙어가 더 가깝게 보이는 직관적으로 보시면 도미 데이터에 가깝게 보이지만 이렇게 수상한 도미 샘플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샘플 5개를 해봤을 때는 빙어라고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X축은 범위가 10에서 40으로 좁고 Y축은 범위가 0에서 1000으로 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Y축으로 조금만 멀어져도 거리가 아주 큰 값으로 계산됩니다. 이 때문에 오른쪽 위에 도미 샘플이 이웃으로 선택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를 눈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X축의 범위를 동일하게 0에서 1000 사이로 맞춰 보겠습니다. X축의 범위를 지정하려면 xlim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바뀐 산점도를 보시면 이런 데이터라면 오로지 생선의 무게, 즉 Y축만 고려하는 산점도가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알고리즘들은 샘플 간의 거리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제대로 사용하려면 특성 값에 일정한 기준으로 맞춰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저희는 데이터 전처리라고 합니다.
표준 점수는 가장 널리 사용하는 데이터 전처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각 특성값이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실제 특성값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어 주면 됩니다. numpy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를 모두 제공합니다. numpy min은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고 numpy std는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각 특성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했습니다. 이제 원본 데이터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 표준 점수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numpy는 똑똑하게도 train 인풋에 있는 모든 행에서 min에 있는 두 평균값을 빼줍니다. 그 다음 std에 있는 두 표준 편차를 다시 모든 행에 적용합니다. 이런 numpy의 기능을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처리가 된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면 됩니다. 표준 점수로 변환한 선점도를 살펴보면 오른쪽 맨 꼭대기에 수상한 도미 샘플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수상한 도미 샘플을 동일한 비율로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샘플을 변환할 때 반드시 훈련 세트의 min std를 이용해서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수상한 샘플도 동일한 비율로 변환한 선점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앞서 표준 편차를 변환하기 전의 선점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x축과 y축의 범위가 마이너스 1.5에서 1.5 사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셋으로 K 최근접 이웃 모델을 다시 훈련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수상한 샘플을 훈련 세트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변환해야 했던 것처럼 테스트 세트 또한 훈련 세트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변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변환 후 모델을 평가해보면 결과는 1.0, 즉 100%의 정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수상한 도미 한 마리가 다시 분류해보면 도미로 정상적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전 3점도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 5개 중 4개가 빙어로 잘못 분류되었으나 데이터 전처리를 한 후에 가장 가까운 샘플 모두 도미로 잘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특성값의 스케일에 민감하지 않고 안정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